주위에 보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있으시죠. 교통사고 자체가 워낙에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우리 몸이 무방비인 상태에서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1시간 동안 괜찮을까요? 가장 특징적으로 교통사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만 다룬다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인 골절이나 하는 부분은 다른 외상, 작업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교통사고에만 특히 따라오는 그런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유플리스라고 그 저기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 드럼 치는 영화? 아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막 드럼 하는 선생이 제자를 혹사시키죠. 막 채찍질을 막 합니다. 이제 그 단어와 연관되는 이렇게 출렁거리는 손상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하게 이제 목 경추에 나타나는 교통사고성 후유증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튕겨져서 오는 경추의 손상. 네. 그로 인해서.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바로 뭔가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바로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편타성 장애들이 즉시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자세를 삐뚤어하고 있었었든지 아니면은 이제 벨트를 안 했다든지 할 때는 바로 나타나고요. 잘 벨트를 하고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날 오는 이런 양상들이 주로 이제 그 뜬금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닌 것처럼 나타난다든지 또는 무슨 외상 후 후유증처럼 이제 그 스트레스 장애처럼 이제 뭐 몇 주 있다가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교통사고 손상의 특징이겠죠. 뭔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종이어가지고 네. 일종 차들이 많아서 이렇게 네. 발이 바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종이기도 하고 또 네.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네. 많다 보니까 발이 놀아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올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운전을. 그렇죠. 네, 정말 자세 불량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운전석인데 분명히 운전석인데요. 다리가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창문에. 네. 창밖으로 이렇게 발을 내밀고 운전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네. 그 자세를 하기도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야, 저 사람은 진짜 경찰관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되게 혼을 좀 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예. 그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더 크게 다치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그 골반에 손상이 와서 이제 요추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편타성 손상은 주로 경추에 오거든요. 네. 편타라는 게 이제 채찍 편자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 있는 부위는 주로 목이죠. 한 5kg 내외 되는 이 두개골이 충격에 의해서 과하게 뒤로 확 제껴졌다가 앞으로 확 제껴졌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주로 목이지만 이 허리에는 잘 안 오거든요. 근데 허리에 오는 경우가 지금 주디님 말씀대로 다리를 그렇게 올려놓고 삐뚤어 앉는 경우도 있지만 또 너무 누운 자세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저 스포츠카 낮은 차 타듯이 쭉 누워서 하신다든지 또는 그 오른쪽이나 왼쪽 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아, 엉덩이 쪽에. 예. 그 지갑이 너무 두꺼우면 엉덩이를 삐뚤어 해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약간 틀은 채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는 이제 악셀레이터가 너무 멀게 있어서 엉덩이 앞쪽으로 이렇게 배짝 내밀고 운전하시는 분들, 초보 운전분들 중에 여성분들 보면 핸들 바짝 붙잡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엉덩이가 충분하게 시트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받았을 때 골반과 허리로 이제 손상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그 편타성 장애라는 거 경추로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목베개를 이용하면 그런 게 좀 덜할까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목베개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좀 충격에 의해서 그 부위에
어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미세한 손상이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는데 0.2초 만에 나타나는 손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손상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추 베개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 제끼는 그 베개를 쓴다든지 또는 무슨 깁스 같은 고정용 기구를 보정기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목을 잘 풀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베개는 평상시에 쓰던 그런 베개를 잘 활용하시면서 그 목을 고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운전하실 때 목 뒤에 네. 예, 목 보조 그 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쿠션? 네네. 이런 것들을 대고 운전하는 것이 목에 부상을 좀 덜 입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 요걸 여쭤본 것 같아요. 가능할 수는 있지만 거기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네네. 뒷머리를 대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보통은 이제 세팅을 안 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뒤통수에 정확히 후두 융기부라고 그래서 네. 뒤통수 튀어나온 자리에 그 헤드레스트의 정중앙이 딱 닿게 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취했을 때 헤드레스트가 혹시 앞뒤로도 움직인다면 앞쪽으로 상당 부분 나와서 뒤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까 채찍질 현상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겠죠. 그걸 배짝 당겨서 가만히 있다가 정차 중에 힘을 딱 풀으면 뒤통수에 닿게 그럴 정도로 배짝 헤드레스트를 해주셔야 손상 시에 목에 가는 충격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레스트의 위치가 더 중요하고요. 네. 그 헤드레스트를 그 목베개를 함으로써 뒤로 미루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베개가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묶고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네.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불편해서 맞습니다. 빼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헤드를 뒤쪽으로 빼놓고 맞아요.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당기고 바짝 앞으로 당기고 허리도 등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큰 손상이 오죠. 네. 네. 편타성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봤는데 편타성 장애라는 것이 이렇게 꿀렁하면서 뭐 경추 쪽으로 부상을 입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되는 건가요? 그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어. 가벼운 편타성 장애들도 있게 되는데 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수그리고 저기 깜빡 졸다가 네. 덜컥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가벼운 손상에도 특히 여학생들이 목을 다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갑작스러운 회초리성, 채찍성 움직임에 의해서 오는 손상을 다 편타성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유독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것도 또한 후면 추돌. 차가 앞에 서 있거나 했을 때 후면 추돌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물론 전방 충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요 근래의 사고들은 전방 충돌보다는 후방 추돌이 많고 왜냐하면 자동 정차 기능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점점 이제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교통사고율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거기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큰일 났어요. 네. 쭈드님 말씀대로 큰일 났어요. 저 악셀레터만 쓰고 있다 보면 또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아봉을 안 잡고 있으니까 오른손이 핸드폰을 갖고 이제 맞아요. 하시거든요. 그게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고 유튜브라든지 뭐 문자 이런 거 하면서 카톡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데 아무래도 운전에서 조심을 하시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제일 좋고 또 평상시에 약간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그렇고요. 또 이제 유아 영아 또는 어린이들 동반하셨을 때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서라도 볼 수 있으면은 경고를 하든 뭐 어떻게 할 텐데 또 새까매요 차가. 네. 네, 그래서 아니 안 보이니까 또 문제. 그리고 또 차선을 지키도록 유도해주는 또 장치들이 요즘 차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믿고 핸드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진짜 사고율이 많아요. 예, 조심들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이 참 넘어가야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편타성 장애일까라는 거를 의심할 만한 어떤 증상? 네. 내가 목이 그냥 좀 뻐근하다 싶으면 편타성 장애라고 봐야 될까? 이런 사고 후에? 일단 그 후방 추돌일 경우에 목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편타성 장애 맞고요. 이제 그것이 경부에 오는 한방에서는 이제 경항통이라고 부릅니다. 경부와 항부에 오는 통증이다.
경부라 함은 목의 전방과 측방을 경부라고 하고요. 아. 목에 까만 피부색이 좀 검은 뒤쪽을 항부라고 합니다. 네. 경부에 오는 손상은 주로 이런 근육 같은 데 많이 오게 됩니다. 옆쪽으로. 그렇습니다. 옆에 사각근이라든지 흉쇄유돌근이라든지 우리가 목을 이렇게 돌릴 때 두드러지는 근육들에 이제 귀 손상이 밑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렇죠. 예, 예. 오게 되거나 또는 이제 턱관절에도 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충돌이 왔을 때 그 반사적으로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흉쇄유돌근이 꽉 긴장을 하고요. 턱을 꽉 앙다물게 되면 그 손상에 의해서 2차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겠고 또는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이제 경추 1, 2번입니다. 두개골과 만나는 1, 2번 뼈가 틀어져서 미세 손상이 온다든지 경추뼈 전체에 그 이제 일자목이 있으시거나 역시자목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앞쪽으로 제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디스크가 파열돼서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그 다양한 증세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분 중에서도 5032님께서 후유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속돼야 후유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네. 이제 그 감각적 증상, 뭐 무섭다든지 차를 타기 싫다든지 밤에 꿈을 꾼다든지 뭐 잠이 안 온다든지 뭐 불안증이 온다든지 하잖아요. 또 아기들 교통사고 나면은 밤에 막 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속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네, 그리고 한 달 이내일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한 달이 넘어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통증도 똑같이 그 기준을 대입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 손상이냐 육체적 손상이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3일 이상 가면 이제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뭐 입원 치료를 하거나 통원 치료를 하거나 하는 방안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하루 이틀 만에 사라졌다면 이제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증상이 남기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셔도 되지만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6개월 후에 나타나요. 물론 육체적 통증은 6개월까지는 가지 않지만 네. 육체적 통증 같은 경우에도 1, 2주에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평상시 긴장하고 사시는 분들 네. 시간 맞춰서 막 운송업 하셔야 되고 맞춰야 되고 막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통증이 미세하게 발생했는데도 그냥 컨디션만 나쁜 것 같아요. 그냥 짜증만 좀 나고 조금 피곤해 이랬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막 계속 아프고 팔이 저리고 이러거든요. 이제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그 교통사고 때문이다라고 아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사실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손보사와 이제 그 피해자분들, 환자분들 간의 충돌이 이제 요새 많잖아요. 그쵸. 이제 손보사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억지로 막는 경향이 좀 있고 합의금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관리를 잘 하시고 좀 더 증세가 나타난다면 그 증세의 추이를 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사이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돈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 증상이 없어도 일단은 병원 가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사실 병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불보증서라는 거를 이제 손보사에서 해주거든요. 이제 대물만 이제 접수를 하느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도 하느냐가 있겠죠. 대인 접수를 초반에 안 하고 나중에 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인적 사고, 어떤 이제 손상, 이제 그 편타성 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마라는 이제 보증서인데 그거를 초반에 받아놓고 안 하더라도 받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는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방사선 검사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일찍 찾아낼수록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방문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후유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1874님께서 교통사고가 나고 난 뒤에 매일 우울해요. 후유증 중에 우울증도 있나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그 불안과 우울입니다. 불면까지 이렇게 3대 증상이 가장 정신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우울은 특히 어떤 부분에 우울도 있냐면 우울증으로 확연하게 진단되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기 싫은 거.
그냥 집안에만 있고 싶은 거. 이런 이제 사람 만나기 싫고. 또 심한 분들은 자기랑 같은 차에 탔던 사람을 보기 싫어합니다. 왜요? 그 사고 난 장면이 연상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자려고 하면은 꿈속에서 교통사고 상황이 확 재현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밤새 잠을 안 잔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는 호소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하셔서 미리미리 우울증 양상이 있는지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0085님께서 교통사고가 경미하게 났는데 제 지인이 경미한 사고일 때는 꼭 한방병원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은 양방병원의 이제 특기인 것처럼 이제 그 한방은 내과적으로 솔직히 침구과 침 놓고 추나하고 이런 부분 약침 맞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점이 있다면 이제 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약이 어혈을 제거하거든요. 저희가 담적 이런 얘기 하듯이 네. 혈적이라고 하는데 그 편타성 손상이 됐던 디스크가 됐던 근육의 손상이 됐던 대부분 손상된 자리에는 척추나 근육에 염증 물질과 혈액 물질, 모세혈관 파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세하게 발생했을 땐 엑스레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거든요. 또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한방병원에 가면은 거의 뭐 의무적으로 막 무슨 약을 줘요. 주로 이제 생화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혈약을 드리게 되는데 그걸 먹게 되면 손상이 없어도 혈류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있게 되면은 목 경추에 있는 노폐물을 쭉쭉쭉 빼주기 때문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겠고 요새는 또 이제 양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길게 잘 안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한방은 이제 입원을 길게 잡아주는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평소에 근골격계 통증이 있었던 분들 그래서 디스크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요새 한방을 이제 찾는 추세죠.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뼈랑 관절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경추 뒤쪽으로 네. 목뼈가 살짝 틀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런데 틀어졌다가 자연 회복되느냐 치료를 해야만 회복되느냐 아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틀어졌다는 걸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그 틀어진 게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죠. 아픈 분들도 있고요. 심하게 틀어져서 그래서 턱관절도 틀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턱관절에도 디스크가 있습니다. 경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디스크들이 틀어졌을 때 압박이 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틀어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아주 미세하게 틀어졌을 때 그냥 뭔가 짜증나고 컨디션이 그냥 안 좋고 또 그냥 뭐 피로가 일찍 오고 이런 증세만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추나 진단이 또 있습니다. 틀어졌는지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틀어져 있는지 교통사고로 틀어졌는지까지는 이전 진찰 기록이 있다면 알지만 모르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틀어져 있다면 그거를 원상태로 돌렸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 편타성 장애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맞는 거죠. 내가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이제 하체, 고관절과 요추의 문제를 확인하실 때는 종이를 한 장 A4용지 바닥에 깔고 눈을 감은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종이 위에서. 그래서 한 나 자신 없다. 30초 정도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앞을 보고 있는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우측이나 좌우 회전을 했는지에 따라서 골반이 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추인 경우에는 저희가 임상에서 하는 스퍼링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을 옆으로 제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꼈을 때 평소보다 가동 범위가 준다든지 또는 늘어난 쪽으로 이제 저린 느낌이 온다든지 또는 이렇게 제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누릅니다. 목을 이렇게 돌리고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랬을 때 압박감이 온다든지 너무 세게 누르시면 디스크 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옆으로 눌렀을 때 팔저린 감이나 극악한 통증, 심한 통증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경추가 틀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잠자리에서 흉추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서 너무 뒤척거려. 또 예전에 이게 편했는데 다른 자세를 취해야 돼. 그 자세가 편하지 않아. 그랬을 때는 흉추와 요추가 돌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증상들이 있다 싶을 때는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A4 용지를 깔고 걷는 거, 난 자신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A4 용지에서 벗어나는 건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이 나는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약간 골반이 전만 되거나 후만 돼서 앞뒤로 돼 있을 때는요. 네. 나는 제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 앞에 가 있고요. 이제 후만 됐을 땐 제자리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가 있고요. 좌우가 불균형이 올 때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다든지 오른쪽 골반이 틀어져 있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 회전을 덜 하거든요.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자꾸 더 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좌우 회전이 있다든지 네 가지가 다 이제 골반을 중심으로 한 고관절까지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이후에 두통이 생겼습니다. 네. 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오십니까? 예, 두통도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긴장성 두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턱관절이라든지 경추 1, 2번에 충격이 왔을 때는 귀 위쪽에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피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 저작근이라든지 축두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면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막 옆머리가 땡기고 이런 분들 있죠. 그쵸. 낚싯줄로 채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교통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통증과 함께 뒷목으로 이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충돌로 인해서 경추가 일자목화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평소에 안 그러던 이제 두개골이 경추의 용수철 효과 휘임으로 충격이 완화됐다가 펴지니까 계속 이제 두개골에 충격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보통 1, 2주 후에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요런 이제 일자성목이 됐다든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뒤쪽에서 차가 받았어요. 네. 그 이후에 목이 너무 아프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네. 한동안 침 치료를 받았는데 네. 머리랑 목이랑 어깨 쪽을 계속 네. 침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승모근이 두개골과 견갑골을 잡아서 어깨뼈 이 세 군데를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편타선 손상이 앞뒤로 땅 쳤을 때 가장 그 하중을 많이 받는 근육이 후두부에선 승모근입니다. 그리고 경추 기립근 이 두 가지 근육이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이 경직돼 있음을 아마 한의사분이 촉지와 여러 가지 검사로 확인하고 그 부위의 경직을 풀어주고 경추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치료가 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 전까지는 두통이 많이 없었는데 그 네. 이후로 작은 일에도 좀 두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옆머리인가요? 뒷머리인가요? 전체적으로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것이 이제 옆머리로 오게 되면 긴장성 두통일 확률이 높고 이제 뒷머리 쪽으로 오게 되면 아직 그 부분이 좀 덜 나았거나 그 당시에 약간 경추의 각도가 좀 펴졌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것은 일종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는 체계 자체가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손보사 보험 손실률 이런 것을 심평원하고 연계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는 그냥 저 보상금 합의금 더 받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일찍 끝내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실 때라도 차비를 들여서라도 나머지 후유증 증세를 치료하셔야 되는데 합의금 받아서 일찍 종료해놓고 치료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래 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까? 예, 근데도 뭔가 많이 낫질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통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뭔가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 PD가 째려보네요. 네. 근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상담할 거리가 있으면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대신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후유증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최장으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평생 남는 후유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턱관절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탈구가 없었는데 탈구가 돼버리면 반쯤 빠졌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평생 계속 남는 경우. 그러면서 딱딱한 뭐 오징어라든지 깍두기라든지 이런 거 씹었을 때마다 계속 아프다든지 하면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일자목은 한번 일자목이 된 다음에 수면 자세까지 안 좋다면 그대로 굳어버리는 수도 있고요. 점점 역시자로 해가지고 심한 디스크 전조 단계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충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타성 손상 장애 특히나 경추 쪽이 많다고 하니까 이쪽은 치료를 할 때 어떤 걸 많이
쓰시는 겁니까? 뭐 경추 추나 치료인가요? 이제 환자분 양상에 따라 다릅니다만 손상 부위가 근육이냐. 근육일 때는 이제 침과 약침과 부항 등을 통해서 어혈을 겉으로 제거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어혈이 뼛속 깊은 인대 쪽에 들어가 있다면 이제 그 생화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혈 탕약을 써서 이제 배설이 되게끔 해주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나 검사를 통해서 틀어짐이 확인되면 이제 잡아주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써서 하면 좀 더 빠르게 치료가 되고 저희가 이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까 한방병원 찾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입원실이 있는 한의원을 가게 되면 오전 오후 입원하면 2번 치료가 됩니다. 2번 의료보험이 되죠. 이제 통원하면 하루에 한 번만 되는데 근데 제가 뭐 한 3, 4일 정도 휴가야. 낼 수가 있어. 병가를 낼 수가 있어.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돼. 통원도 어려워. 그러면 차라리 3, 4일 얼른 입원해서 하루에 2번씩 받는 거죠.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집중 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0134님께서 쌍방과실의 접촉사고 후에 상대방이 1년째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를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원래 아팠던 것과 사고 네. 후 아픈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마음도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그것이 손보사와 의료인 또는 환자 또는 가해자 이 네 분의 항상 분쟁거리거든요.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래 디스크가 있었지만 충돌에 의해서 디스크가 심해진 건지 그렇죠. 충돌은 아닌데 심한 건지 분간할 방법이 사실 의학적으로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완벽하게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 40% 몸이 정도만 제일 복잡하죠. 컨트롤 되기 때문에 60%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보험에도 충분히 적용돼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마디모라고 이제 가해자이지만 치료를 이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손보사 쪽이나 이 가해자 쪽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을 모신 건지 보험회사 쪽을 모신 건지 아무래도 이런 문제로 많이들 다투시니까 그런 걸 또 옆에서 네. 지켜보시고 그래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몸의 고통으로 통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의 통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많죠. 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네, 특히 이제 어린이와 여성분들의 많습니다. 어린이들도. 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어떤 이제 기억이 자꾸 난다든지 회피하게 된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뇌의 문제거든요. 네. 뇌에 그런 기억이 스크래치를 남긴 겁니다. 그 스크래치가 자꾸 재활성되면서 이제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뇌에 저장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즉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통사고가 아이한테는 엄청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처럼 불안증을 평상시에 갖고 있거나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남성분들보다 골밀도도 좀 떨어지고 근육의 힘도 약하니까 똑같은 충격에도 더 많은 손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영구장애를 갖는 경우도 여성이 더 많고요. 이런 이제 스트레스성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재활치료나 이런 거에도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치료가 어려웠을 때 보통 입원 시설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왔다 갔다 요새 더워가지고 통원 오시는 분들도 좀 뜸해지시거든요. 귀찮죠. 또 근데 물론 이제 더우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통증 부위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겨울보다는 좀 덜 아픈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원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차에 타 있을 때보다도 뭔가 이렇게 나는 보행자 네. 그리고 차와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럴 때가 훨씬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그 차대 사람 사고에서 많고요. 차대차인 경우에는 멋 모르고 이렇게 딴 거 하다가 쿵 하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죠. 횡단보도 선에서 충돌이 있고 난 다음에 선만 보면 줄무늬 옷도 못 입는 분 계십니다. 횡단보도 자체를 건너가기 힘들어하시고. 그렇지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그런 무서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혔을 때 그 차량의 크기가 크다면 더욱 더 옆에 덩치 큰 사람만 와도 이제 불안증을 느끼고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스트레스 장애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재,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기본만 먼저 알려드리면 향자가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향, 예, 향기라고 하죠. 기.
향은 들어가서 아. 사람 몸의 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사향. 사향. 향 중에 기를 움직이는 가장 스트레스를 가장 확실하게 푸는 게 사향. 두 번째로 잘 푸는 게 침향입니다. 사향은 동물성 이제 약재고요. 이제 침향은 이제 수지입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식물성이고. 그리고 이제 목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향은 이제 위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 세 가지가 한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향기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한약재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향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아로마 아닙니까? 그렇죠. 아로마 계열도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벤더 향이라든지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또는 이제 한방으로 따지면 감국 이제 국화차죠. 국화라든지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는 박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고 또 연자육이라 그래서 그 연근 속에 있는 그 씨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연자육은 당뇨에도 좋으면서 스트레스도 푸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계신 체질과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에 맞춰서 다양한 이제 한약재들이 이제 그 준비되어 있죠. 일단은 교통사고 후유증 중에서 저는 이 통증, 몸에 남아있는 통증보다도 마음에 남아있는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정말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신 사향, 뭐 목향, 침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향기가 나는 차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준비해 놓고 평소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도 많이 좀 마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3일째 기준입니다. 3일째에 아이나 가족이 교통사고 후에 그 말수가 준다든지 외부 출입이 준다면 그 스트레스 장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 일반 근육통, 외상에 의한 통증만 찾을 것이 아니고 그런 심리적인 손상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고정장치를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지금 쭈대님처럼 음악만 나오면 춤추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벼운 몸놀림, 스트레칭 아니면은 산책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안 움직이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교통사고는 움직여주고 활혈시킬 수 있게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고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아이스팩 말고요. 이렇게 혈류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이 후유증을 안 남기는 데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왔네요. 5647님. 후유증이 좀 남았다 싶을 때 마사지 받는 거 좋나요? 예, 마사지도 이제 그것이 추나에다가 마사지를 추가하면 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수 같은 경우에도 도수 받고 더 아픈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사지를 과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받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도수나 추나 말고 무슨 태국 마사지, 무슨 마사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신 전문가들이 아니시다 보면 가끔 교통사고로 뼈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분을 잘못 건드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는 의료기관의 어떤 이제 저기가 손길이 닿는 마사지, 추나 등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후유증 치료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신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주변에서 좀 많이 관찰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3492님도 3일이 중요하군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삼세판이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예리하십니다. 저희 PD가 창피하네요. 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만희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